자영업 창업시장의 진짜 이야기를 파고드는 창업도우미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생일이라고 하면 빕스였습니다. 가족 외식도, 대학생 파티도, 직장 회식도, 주말에는 1시간씩 줄을 서야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빕스가 어느 순간 우리 눈에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의 빕스도 없어졌고요. 저기도 결국 무너졌구나.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 하나 둘 다시 보입니다. 어디서요? 백화점에서, 복합몰에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빕스 아직 살아있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빕스가 어떻게 뱉었고, 그리고 지금 가게가 어려우신 사장님이라면 이 이야기 꼭 끝까지 보십시오. 빕스가 한 선택이 우리 사장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빕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열쇠입니다. 1994년 제1재단이 외식업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자기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일본 패밀리 레스토랑 스카이라카 손잡고 논현동에 1호점을 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들 그랬습니다. 외국 브랜드를 끌어오기 바빴으니까요. 장사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본사에 로열티를 내야 하고 본사의 영향력에 매여 있었어요. 남의 브랜드를 빌려 쓰는 대가였죠. 그래서 1996년 제1재당은 결심을 합니다. 빌려 쓰지 말고 우리 걸 만들자. 그렇게 1997년에 나온 게 빕스입니다. TGI, 베니건스, 아웃백이 밀려 들어오던 시장에 토종으로 뛰어든 거죠. 그럼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겼을까요?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샐러드바 업계 최초였습니다. 그때 패밀리 레스토랑은 스테이크, 파스타 같은 단품 위주였는데 빕스는 40여 종을 깔아놓고 연어, 새우까지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이게 통했습니다. 자, 이 샐러드바라는 무기 기억해 두십시오. 25년 뒤에 다시 나옵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옆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르쉐와 시질러가 2013년에 문을 닫습니다. 토니 로버스가 2014년, 베니거스가 2016년, 110개까지 갔던 아웃백도 80개로 줄었고요. 그 와중에 2015년 3월 한 언론이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냅니다. 남들 문 닫을 때 나홀로 매장 열린 빕스. 그때 빕스 매장이 전국에 112개였습니다. 업종이 무너지는데 혼자 크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론 승자처럼 보였죠. 그런데 바로 그해 연말 빕스 매장은 93개였습니다. 속을 열어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빕스 영업이익이 2011년도 263억 원이었는데 2014년에 16억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영업이익률로 치면 8.4%에서 0.5%, 3년 만이에요. 그리고 2015년 1분기 적자로 돌았습니다. 매출도 2014년에 이미 애슐리한데 1위 자리를 내줬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손님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혼밥이 자리 잡으면서 여럿이 모여 나눠 먹는 외식이 줄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맛집 찾기가 쉬워지면서 손님은 개인 맛집으로 흩어졌고요. 여기에 인건비, 임대료까지 올랐습니다. 뷔페는 사람 손이 많이 가고 매장이 큽니다. 비용이 오르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2018년도 12월 빕스는 한 달 만에 14개의 매장을 닫습니다. 전체의 20%요. 강남역점, 대구 동선로점 이런 핵심 상권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매장은 2022년 전국 25개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세대)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 지금까지 남은 건 딱 둘입니다. 빕스와 아웃백. 그런데 이 둘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웃백은 배달로 갔습니다. 2019년 배달 전용 매장까지 열었고 코로나 때 제대로 바람을 탔습니다. 매장을 76개에서 96개까지 늘렸고 매출도 2,978억에서 4,576억까지 뛰었습니다. 반면 빕스는 배달을 못 갔습니다. 매장도 안 늘렸고요. 왜 빕스는 배달을 못 갔을까요? 이유는 뭘 파느냐에 있습니다.
아웃백에 투움바 파스타, 베이비 백리처럼 포장해서 옮길 수 있는 단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빕스는요, 아까 말씀드린 1997년에 빕스를 성공시킨 바로 그 무기, 그 샐러드바. 그런데 샐러드바는 배달이 안 됩니다. 손님이 매장에 와서 그릇을 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성립되는 상품이에요. 빕스도 배달 전용 브랜드를 만들어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파는 건 스테이크 단품이지 장점인 샐러드바가 아닙니다. 본체는 못 나간 거예요. 25년 전에 빕스를 살린 그 무기가 25년 뒤에 빕스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 배달로 간 아웃백은 계속 잘 됐을까요? 아닙니다. 2024년 아웃백도 꺾입니다. 매출은 5.9% 줄고 영업이익은 31%나 빠졌어요. 배달도 영원한 답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빕스는 매장 안에서 뭘 했을까요?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로 다시 냈어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전 빕스는 스스로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빕스 자체가 목적지였으니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백화점이 모아놓은 사람을 받습니다. 직객을 남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올렸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전 매장을 프리미엄으로 리뉴얼하고 상권마다 컨셉을 다르게 짰습니다. 그 결과 25개에서 35개가 됐어요. 10개 늘었습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이죠?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선 다릅니다. 안 보이던 브랜드가 다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빕스 아직 있네? 하신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가야 게 있습니다. 같은 CJ 푸드빌이 운영하던 한식 뷔페, 대접밥상 다 아실 겁니다. 2017년 54개로 정점을 찍고 2022년에 매장을 전부 접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같은 회사가 빕스는 살리고 계절밥상은 버렸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빕스 단독 매출이 얼마인지 흑자인지 적자인지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CJ 푸드빌은 연결 실적만 공시하고 빕스는 국내 외식이라는 묶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빕스는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걸 지킬 차례입니다. 빕스가 살아남으려고 내린 선택 3가지가 그대로 우리 사장님의 가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 하나는 빕스는 크게 많이 푸짐하게라는 전성기의 공식을 버렸습니다. 그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손님이 줄었다면 매일 해오던 솜씨가 떨어진 게 아니라 손님이 다른 걸 찾는 걸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걸로 잘 됐는데 붙들고 있지 마시고 지금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빕스가 옛 공식을 버린 것처럼요. 두 번째로 빕스는 옆 브랜드가 성공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남이 잘된 방식이 내 가게에도 맞으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대신 자기 가게가 뭘 잘하는지에 맞춰 자기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이 저렇게 해서 잘 됐다더라. 요즘 다들 저 방식으로 한다더라. 그대로 베끼지 마십시오. 그건 그 집집마다의 사정에 맞는 방법입니다. 우리 가게가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부터 보고 거기에 맞는 내 방식을 고르셔야 합니다. 셋째로 빕스는 112개를 35개로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대신 백화점 같은 목 좋은 자리에 집중했어요. 몸집을 키워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줄여서 살아남은 겁니다. 사장님도 어려울 때 무리해서 크게 벌리지 마십시오. 자리를 줄이고 평수를 줄이고 잘 되는 걸 더 잘하는 것. 그건 후퇴가 아니라 우리가 버티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사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버티는 게 지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 자체가 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일이면 빕스가 던 그 시절 저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 빕스가 이렇게 버텨서 우리 눈에 다시 보이니 반갑고요. 그 반가움 안에 우리 사장님 가게에 필요한 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 버티고 계신 사장님들 오늘도 응원합니다. 창업의 길을 함께 걷는 창도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